자, 인식론과 회의론은 거의 쌍으로 나와요, 항상. 그래서 인식론만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회의론만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이 지문처럼 인식론부터 회의론까지 아우르는 주제도 있는데 벌써 이제 08학년도면 뭐 거의 여러분 이제 갓난 아기 때 출제된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있다고 전제하고 시험이 출제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론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제 사과라는 대상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는 그 사과를 눈으로 보면 빨간색이든 녹색이든 어떤 색이 보일 거고 뭐 주먹만한 모양이 보일 거고 뭐 크기도 주먹만 하냐 아니면 뭐 약간 하트 모양이나 이렇게 모양 크기 같은 게 보이겠죠? 그럼 우리는 그 정보들을 눈으로 확인한 정보들인데 예를 들면 아삭 한번 메어 물어서 미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슥싹슥싹 하다 보면은 소리 정보도 확인할 수 있죠. 그렇게 우리는 대상의 정보를 오감으로 경험해서 뇌 속에 어떤 정보를 보내고 뇌 속에 있는 정보들은 그걸 조합해가지고 얘는 사과다라고 판단을 할 거예요. 이게 인식론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 3단계로 보통 인식이 이루어져요. 3단계로 인식이 이루어졌다고. 회의론은 여기에 대해서 의심해보는 주장이나 이론이에요. 어떻게 의심을 하는 거냐? 과연 대상의 본질이 있을까? 저쪽 잡아주세요. 놔두고. 무슨 얘기냐? 이게 과연 빨간색이었나? 왜 불을 끄니까 검정색으로 바뀌었지? 즉 대상의 본질이 과연 존재하냐는 거죠. 우리 눈엔 빨간색이지만 실제 빨간색인가? 실제 얘가 이 자체가 존재는 하는 것일까? 즉 대상 자체의 존재에 의심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대상의 본질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진짜 이건 빨간색이야? 빨간색은 뭐야? 규정은 뭐야? 정의는 뭐야? 두 번째. 방금 비슷한 건데 불을 꺼버리니까 빨간색으로 인식이 안 돼요. 즉 우리의 감각 경험이 과연 왜곡 없이 정보를 받아들일까? 한계는 있지 않을까? 마지막 세 번째. 과연 우리가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주체 자체가 존재할까? 통세계대 아닐까? 멀티버스 안에 있는 현실의 자아를 잊고 살고 있는 자아 아닐까? 또 다른 자아 아닐까? 까지 가는 거예요. 회의론은. 회의론은요. 대상의 본질의 회의에서 멈추는 회의론도 있고요. 우리 감각 경험에 대한 회의에서 멈추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사고 주체 자체에 대해서도 회의하는 회의론도 있는 거예요. 표정 보니까 또 이제 모르는 표정인데 무슨 얘기냐면 얘 빨간색이었는데 불 끄니까 검정이잖아요. 실제 얘는 검정이야 빨강이야 뭐야 알지 못한다는 거지. 즉 대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애당초 없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빛이라는 근거가 있었던 빛이라는 원인이 있어야 이게 빨간색이라고 인식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감각 경험을 믿을 수 있냐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우리 감각 정보가 달라지는데 우리는 과연 그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오감이 있느냐. 예를 들면 가만히 있었는데 잠깐만 진동 오나? 진동 안 왔잖아. 우리 감각 경험은 착각을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마지막으로 과연 나라는 존재가 과연 진짜 존재하느냐 이런 문제라는 거지. 우리가 예를 들면 게임에 몰입하다 보면은 또는 꿈속에서 너무 현실 같아서 꿈을 딱 깼는데 잠깐만 꿈인가? 현실인가?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도 과연 존재할까? 여기까지 회의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지문은 이런 배경에서 주제 세팅이 됩니다. 같이 따라와 볼게요. 1단락. 인간은요, 세계를 감각과 더불어 사고를 통해 결국 인식한다요. 그러니까 세계를 감각 경험을 통해서 인식한다. 1, 2, 3단계예요. 다시. 사고는 감각적으로 받아들인 특수한 것들을 일반화하고 그것의 본질적인 연관 구조를 해명함으로써 사물이나 사태에 관련된 지식을 얻고자 한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땐 2단계, 3단계를 이렇게 구조를 지은 것 같아. 자, 그럼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데 다음이에요. 자, 봐봐. 지금 제가 앞에서 설명한 1, 2, 3단계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다 때려 박아놨어요. 이거 전형적인 지문 구조죠. 무슨 얘기예요? 기출도 시험 범위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시험 범위를 가져다 낼 때는 이렇게 1단락에다가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압축 제시된 데에서 우리는 처리할 수 있는 정보는 사실상 기출을 로딩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없고
근데 내가 기출을 풀어본 적도 없고 기억도 안 난다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구조 잡으시고, 자, 구조 잡는 건 우리가 기존 수업들에서 해왔기 때문에 오늘 자세히 설명 다시 안 드릴게요. 하지만 일단은 반복이라는 거.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세 개를 어떻게? 감각 사고를 통해 인식한다요. 1번을 감각 사고를 통해 3번 인식한다요. 다시 사고는 뭐야? 감각 이런 것들을 해서 지식을 얻는다. 아마도 인식한다. 1, 2, 3 구조를 세팅한 것 같다. 대상을 감각 경험 생각해서 마지막 사고 인식까지 나간다. 이 3단계를 세팅한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사고작용은 과연 사물이나 사태에 관한 총체적 인식에 도달할 수 있는가? 자, 그러면 이 지문에서는 이 사고를 감각 경험 정보를 처리하는 이 3에서 4로 넘어가는 과정에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됐죠? 이렇게 좀 수정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제 세팅을 물음표로 했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2단계 사고는 3단계에 도달할 수 있을까 세팅을 한 거야. 그래서 정리할게요. 크게 1, 2, 3단계에서 맨 처음 대상이 있고요.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해서 감각 경험하고요. 그리고 감각 경험한 걸 사고를 통해서 인식으로 나아가는데 과연 이 사고에서 인식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제대로 이루어질까? 물음표 Q. 이게 주제 세팅이었던 거예요. 여기 사진 찍어주세요. 여기부터 필기하세요. 30초 드립니다. 지문부터 필기하세요. 지문은 넘어가면 필기를 놓치니까 여기다 잡아두시고 여기까지. 자, 그러면 대답은 yes or no일 것이고 주제 세팅하고 설명이 되는데 봅시다. 3으로 우리의 인식 밖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그것이 지닌 속성들이 시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 이미 답변이 된 것 같아요. 보세요. 지금 이 단락에서 답변이라고 퀘스천에 대한 answer이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한다요. 그럼 사실상 이미 답변이 된 것 같거든.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물은 변한다요. 이러한 사고는 어떻게 관념적으로 모사하는가? 물음표 Q. 자, 봐봐. 자, 지금 1단계 사물이 변하죠. 그럼 2단계 우리는 감각하거나 사고하잖아요. 다시 2단계 우리는 그 사물을 감각 경험에서 사고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관념적으로 모사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관찰이라는 경험적 행위를 통해 경험적 지식을 획득하는 사례로 답변을 해줄게 라고 한 거예요. 계속 따라보다 봅시다. 철수가 어떤 사물을 이모저모 살펴본 후 육면체라고 판단했다고 하자. 그는 특정 시점 T1에서 데이터 1을 뽑았을 거예요. 두 번째, 특정 시점 T2가 되면 당연히 데이터 2를 뽑아낼 텐데 여기 있는 데이터 1은 기존의 데이터 1이었다는 거죠. 이해됐어? 그 얘기 맞잖아, 여기. 자, 특정 시점 T1에서 D1을 획득했고, T2에서 D2를 더해가는 방식. 그러니까 T2라는 시점에서 D2라는 정보는 추가됐지만, 기존에 있는 D1이라는 정보는 그대로 왔다는 얘기야. 지문 그대로 도식화해보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보잖아요. 최종 시점 Tn이라는 시점에 얘가 추가한 DN이라는 정보는 있겠지만 D1이라는 정보, D2라는 정보는 이미 기존 정보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나왔잖아. 시간에 따라 데이터가 변한다. T에 따라 데이터가 변한다. 그 얘기라고.
즉, 봐봐. 실질적으로 D1이라는 데이터는 T1에서 T2로 넘어감에 따라서 아마 D1도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식은 어떻게? T2 시점인데도 기존 D1 시점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TN 시점인데도 기존의 T1의 D1 시점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잖아. 그래서 모르시겠으면 그래서 뒤. 이런 정보가치 높아지는 걸 보세요. 최종 판단 시점 TN에서 그때까지 사물의 속성을 관찰해 얻은 자료들. 그래서 판단한다. 도식화하면 그림과 같다. 여기까지 따라오시고. 자, 그럼 이 단락에서는 그런 예시를 통해서 정보 세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바탕으로 원리 이해를 시키고 있어요. 3단락에서. 봅시다. 이 예에서 알 수 있다시피 우리는 관찰을 통해 어떤 사물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러한 지식은 서로나 다른 시점에서 획득한 자료가 근거다. 그러한 자료들은 당연히 관찰이 진행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즉, 관념들에 불과한 것이고 이러한 관념들은 시간의 제약 속에 있지 않고도 변하지 않는다? 자, 결과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최종 판단 시점에서는 실제로 그 이전까지 사물 모든 속성들이 이미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성들의 관념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됐어? 정리하면 이걸 자꾸 인가로 잡으면 헷갈릴 수가 있어서 불구하고는 역접일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최종 판단 시점에 실제로 그 이전까지 사물 속성은 변했고요. 하지만 관념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죠. 핵심 주제는 이렇게 세팅하다가 결과적으로 요약 정리하는 가장 정보가치 높은 내용을 알려주는 지시어로 세팅을 한 거야. 정리하면 이거죠. 실제 속성은 변했고요. 관념 속의 속성은 불변이에요. 다시. 시간에 따라서 실제 속성은 변했지만 관념 속성은 불변이라고요. 시간에 따라서 사물은 변했다고요. 정리하면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빨간색 손을 이렇게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귀로 이렇게 들어보기도 하고 촉감으로 느껴보기도 하는 감각 경험을 통해서 이거는 빨간색 손가락이야 라고 인식 사고를 하는데 지금처럼 저 따라오세요. 자, 내가 아까 봤었던 빨간색으로 기억을 한다는 거야. 내가 소리를 들을 때는 빨간색은 안 보여. 내가 소리를 들을 때는 빨간색은 안 보여. 근데 불이 꺼졌을 때 얘는 검정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나는 얘를 빨간색으로 기존 시간의 정보로 가지고 있다는 거야. 불변되는 정보로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 지문은 그렇게 설명을 한 거야. 다시. 시간에 따라 사물의 속성이 변함에도 우리는 관념 속에서는 불변의 것으로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실제와 관념은 차이가 생기겠죠. 이게 바로 한계인 거예요. 됐죠? 4달러. 1호부터 사고가 사물을 관념적으로 모사할 때 한계가 있지라고 세팅을 하잖아,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4단락 주제 이건 뭐라고? 한계가 있어. 실제는 변했는데 관념은 불변으로 알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최종 판단 시점 이전에 획득한 거야. 최종 판단에서는 그 시점에 필요한 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이전 시점의 정보들을 하는 거야. 다시. 과거 속성들이에요. 최종 판단 시점과는 당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됐어? 결국 정리하면 뭐예요? 연속적으로 변하는 현실을 변하지 않는 것으로 고정시키는 한계가 있다. 변화하는 정보를 불변하는 정보로 특정해버리는 한계에 따라서 우리는 인식의 한계가 있다. 이게 그래픽주예요. 됐어? 그래서 다시 이쪽 30초 정도 나와주시고 다시 필기. 필기하시고 어떤 느낌인지 잘 잡아보시고 수업시간 중간중간 잘 이해 안 되거나 따라오기 힘든 거는 편하게 카톡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처음 온 친구들은 꼭 상담하고 가시고, 난이도나 학습 방향에 대해서. 자, 그럼 보세요. 글의 주제는 뭐라고? 실제는 변했는데 관념에서는 그대로다. 감각과 분리된 사고요? 그게 아니라 2단계에서 감각을 바탕으로 사고를 해서 3단계는 인식까지 나가는 거잖아. 분리됐다는 얘기가 아닌데? 이 얘기인데? 2번 선지. 그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사물은 맞는데 사물의 한계가 아니라고. 우리의 사고의 한계라고요. 즉, 실제 속성은 변했는데 관념 속성은 불변이라고 놓고 보는 그런 사고의 한계라고요. 발달 과정. 정확하게 4번이죠. 왜? 우리가 대상을 감각 경험하는 과정과 사고를 통해서 인식하는 과정에 생기는 한계를 얘기하고 있으니 감각 경험 지식 형성 과정에서의 사고의 한계 뭐다? 실제 속성은 변함인데 관념 속성은 불변이라는 측면. 정답 4번. 됐나요? 사진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생으로 지문만 봐가지고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출은 시험 범위가 기존 기출들이 시험 범위다 보니까 인식론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으면 이런 지문들은 굉장히 여러분이 곤란스러워지고 자꾸 그 상황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밀어붙이면 성장이 없겠죠. 왜냐하면 방향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수업 시간에서 뭔가 지식적인 측면도 쌓이는 거고 구조를 바라보는 능력도 쌓이는 초점으로 가셔야 되고. 자, 이제 얘는 이거지. 지문 내용을 보면요. 자, 지금 색깔, 모양, 크기 순서대로 관찰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봐봐. T1 시점에 색이 들어와요. T2 시점에 모양이 들어와요. 그런데 T2 시점에 남아있는 색은 당연히 T1 시점에 있던 색이었겠죠. T3 시점에 들어온 건 뭐야? 크기. 그리고 T3 시점에 남아있는 것은 T2 시점의 모양이었고요. T1 시점의 색이었을 거라고요. 글의 주제가 이거잖아. 그래서 이런 내용은 전형적으로 지문 원리를 잡아놓고 보기 선지 사례에 적용하는 유형이고, 그래서 1번. 색깔을 보는 시점에 크기 관념은 의식 속에 없다? 맞네. 색깔 보는 시점 T1이고 다른 정보는 없죠. 맞네요. 2번 선지. 색깔을 보는 시점에는 색깔만 알고 있으니 당연히 모르겠죠. 3번. 모양을 보는 시점에 색은 그대로 와버렸잖아. 그런데 잘 보세요. 잘 봐. 모양을 보는 시점에 실제 색은 변했는데 관념색은 변하지 않는 걸로 고정을 했다고요. 이게 글의 주제라고. 이해됐어? 다시. 모양을 보는 시점에 관념은 그대로. 실제는 변화. 맞잖아. 글의 주제가 뭐야? 시간에 따라 변해. 시간에 따라서 변해. 근데 관념은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을 보는 시점에 색깔 정보는 실제는 변화가 있었다. 이 얘기를 한 거야. 이해되셨죠? 4번 선지. 모양을 보는 시점에 그 색깔은 당연히 뭐로 남아있어? T1 시점에 녹색으로 남아있다니까요.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이렇게. 맞아. 5번 선지 볼게요. 크기를 보는 시점. 크기를 보는 시점에 모양이나 색은 기존 정보로 남아있다고. 즉 관념은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고. 실제는 변했는데. 즉 이 차이가 인식의 한계라고요. 이게 글의 주제라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그러니까 이걸 발췌독으로 풀 수가 없어요. 지문 원리 이해를 여기부터 다시 한번 10초 잡아주세요. 지문 원리 이해를
저 인식론부터 회의론부터 잡아왔어야 이 지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가 보이고 정답이 쉽게 보이지. 이걸 지문만 생으로 놓고 여러분이 덤비잖아요. 되게 어려운 지문이 돼. 그래서 흐름을 봐야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왜? 수능은 항상 앞쪽 지문이 연결돼서 출제가 되는 거니까. 그럼 벌써 두 문제에다가 쓰이는 사고방식은 뭐냐? 시간에 따라 사물을 변했지만 우리 관념은 그걸 고정된 것으로 본다잖아. 그러니까 38번 같이 주제 원리 이해했어? 그럼 그걸 사례에다 적용해봐. 이거잖아요, 지금. 어제의 강의실은 현재 실제로는 변화하잖아. 반면에 관념에서는 고정되어 있잖아요. 이게 인식의 한계 주제고 정답 1번이라고요. 그래서 됐니? 이렇게 이제 표정들이 황당한 표정들인지 모르겠는데 알겠어요. 일단 사진 찍어주시고 필기해 주시고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고 약간 지금 혼란스러운 표정들인데 알겠습니다. 뭐 쉬운 거는 여러분 혼자 집에서 잼민이 동생들하고 풀면 되는 거니까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웠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좀 쉬운 걸로 가르쳐요, 제가. 다 제가 잘못했고요, 여러분. 뭐 여러분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평가원 잘못이고 다 제 잘못이지. 평가원이 무슨 잘못 있겠어요? 다 제 잘못이지. 자, 18페이지 봅시다. 필기 다 하시고 18페이지 화장실 갔다 오고 필기 포함해서 12분 딱 드릴게요. 18페이지 봅시다. 풀었냐? 18페이지? 안 풀었죠? 현재 시간 15분이고요. 27분까지 풀어주시면 됩니다.